네, 녹화를 시작을 하고요. 요게 중요해요. 이 함수가 이제 부모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함수는 자식 클래스에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show 컬러 포인트는 자식 클래스, set 컬러는 이제 자식 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메뉴 여기 그 메인 챕터 6으로 가서 메인 함수를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어, 포인트라고 하는, 뭐,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또 이제 뭐, 더라이브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억세스할 수 있는 그 함수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베이스 점 하게 되면은 이 set과 show 포인트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부모로 만들어진 객체는 부모밖에 억세스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set과 이런 set을 통해서 네, 그래서 부모는 뭐 부모의 함수만 호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셋, 뭐, 100이라고 해야 되는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라이브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자식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셋 컬러, 쇼 컬러 포인트, 쇼 포인트. 즉, 부모와 자식을 모두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셋 컬러, 뭐 셋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뭐 10, 20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겠죠? 얘도 10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과 200이 들어가 두 개의 이제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자식은 욕심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에 해당되는 함수도 호출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함수도 호출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부모로 만들어진 어떤 객체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 이러한 상속이라는 건 이런 그림으로 표시하자면은 뭐 여기가 부모 영역이고 여기가 자식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부모를 P라고 하고 자식을 D라고 한다면 드라이브라고 한다면 부모에도 함수가 있을 거고 자식에도 함수가 있을 건데 이 부모는 여기밖에 액세스가 못해요. 여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어떠한 이런 객체들은 부모도 접근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접근할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뭐 부모가 여기도 접근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함수 접근에 대한 상속 관계로 이루어진 부모 자식 클래스 간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정적 객체에 있어서 이제 이게 이제 동적 객체 할당도 마찬가지예요. 동적 객체 포인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도 포인터 그다음에 뭐 p 베이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주소 연산자를 집어넣고 베이스에 이 객체의 주소를 집어넣게 되면 네, 이건 포인터죠, 포인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터 p 베이스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모에 있는 함수 두 가지를 갖다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컬러 포인트라고 p 드라이브라고 하는 포인터를 만들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뭐 드라이브를 갖다가
그 주소를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 포인터는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여기 보면 함수가 다 나오죠. set 부모의 함수도 접근할 수 있고 자식의 함수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함수는 이 show color 포인트거든요. 얘를 호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정적 객체고 여기는 이제 포인터를 사용한 접근이죠. 사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모 포인터는 부모에 있는 함수만 접근할 수 있고 자식에 있는 포인터는 자식에 있는 것 이런 포인터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어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자, 어캐스팅 봅시다. 어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자식 타입을 부모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거고 다운캐스팅은 반대예요. 부모 타입을 자식 타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 타입을 부모 타입으로 바꾼다는 거는 포인터 뭐 예를 들어서 뭐 PP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 요렇게 그 부모의 주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게 주소가 되고 더라이브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 이게 어캐스팅. 그러니까 얘는 자식으로 만들어진 포인터의 그 어떠한 이 포인터 변수가 결국에는 이 자식 타입으로 만들어진 포인터 변수거든요. 얘가. 더라이브도 어떻게 보면은 컬러 포인트 타입이고 얘도 컬러 포인트로 만들어진 그런 포인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PP 베이스라고 하는 얘는 이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에요. 컬러 포인트 타입이 아니라. 근데 얘는 컬러 포인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여기다 할당한다는 얘기는 자식의 타입을 부모 타입에다 할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캐스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PP 베이스가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부모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얘는 어차피 자식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주소이기 때문에 자식에 있는 어떠한 그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요렇게 자식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반드시 뭘 해줘야 하냐면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그를 한 마리만 생성하지 않아요. 네, 저그는 여러 마리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객체수는 한 마리 생성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 마리, 여러 개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열을 써야 돼요. 객체 배열. 객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객체 배열을 많이 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잘 안 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손 들어. 안 돼? 몰랐어. 깜짝 놀랐어. 아이, 이걸 왜안 해? 이거 컴퓨터가 안 되는 거니? 그러면 모니터를 좀 바꿔야지.
너도 오늘 저녁에 뭘 배운 거 다 우리한테 저기 설명 페이스북으로 오늘 연습한 거 스타트까지 연습한 거 보내줘. 미안하다. 대열하고 그렇지 스타트할 때 얘들을 이게 그거 샷 찍어가지고 이랬지? 응? 오늘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교수님들. 여러분들 짰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기 하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한번 여기서 어, 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짠 거니까 그냥 그 확인을 해보면 되고 교수님만 여기서 한번 짜볼게요. 컬러 포인트 PC 어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배열을 만드네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 이건 정적 객체 그 동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컬러 포인트 뭐 포인트 뭐 P 어레이 PC 어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유 죄송 I'm sorry 아유 예.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new 그다음에 컬러 포인트에 두 개, 뭐 이렇게 생성적 수치까지 이런 식으로 써면은 얘는 동적으로 두 개의 객체를 만드는 거고 얘는 정적으로 만든 두 개의 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F 이렇게 하고 시프트 이거였나? 자,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초기화를 해주는 거는 이제 아니 그 교수님 이제 짜는 거야. 짜는 거니까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짜놨으니까 교수님만 안 짜고 있어서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셋 해고 이제 10과 20이라고 하는 부분을 했어요. PC array라고 하는 부분 1 점셋 그 다음에 20, 뭐 30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업캐스팅 이거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고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업캐스팅을 하려면 부모 타입으로 이제 또 업캐스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왜 자꾸 업캐스팅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죠. 예. PC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 이 PC 어레이는 배열명이잖아요. 배열명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주소예요. 얘 자체가. 만약에 이제 뭐 P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써줘도 되죠. 주소 연산자를 사용한다면 굳이 주소 연산자를 사용한다면 어레이에 있는 뭐 0번째 방에 있는 주소를 집어넣어라 하면은 뭐 이 코드랑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주소를 집어넣으면 이게 배열명이라는 걸 설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면을 돌려야 되겠죠.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객체 두 개가 있으니까, 인티저 i는 0부터 i가 2보다 작을 동안에 i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어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식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자식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운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컬러,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P 베이스 그 다음에 플러스 I는 그 다음에 show 컬러 포인트. 자, 이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I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타입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P 베이스를 자식 타입으로 바꾼 거고, 이게 별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버지 영역, 부모 영역, 그리고 여기는 자식 영역.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열이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0번째 방,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엔 I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가, 이게 이제 포인터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포인터인데, 이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I를 플러스 0이니까, 플러스 I가 되니까, 처음에 0이니까, I가 0이니까, 플러스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주소는 바로 여기를 이제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객체를 한번 내가 이 포인터가 여기도 억세스하고, 여기도 억세스한 다음에 또 한 칸 넘어서 여기도 억세스하고 여기도 억세스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한 거예요. 예. 이게 자식 함수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타입에 대한 어떤 변환, 다운캐스팅이 된 거고, 이 i는 배열이니까, 예, 우리가 배열이니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객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i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여기 10, 20을 랜덤함수를 써가지고 랜덤함수를 써가지고 랜덤하게 어떤 세팅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i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이 p 어레이를 100개를 잡아놨다 그러면 100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겠고, 그다음 100개가, 예, 이게 show 컬러 포인트라는 걸 100개가 알아서 그냥 이 한 줄로 다 끝나게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100줄을 쓸 필요가 없겠죠. 뭐 포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뭐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개의 객체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객체 배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다운캐스팅은 뭐냐면, 예, 자식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로 만들어 주면은 이런 게 좋아요. 그 우리가 오버로딩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함수 오버로딩에서 배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포문을 돌려서, 예, 그 하나의 함수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100개든 뭐 도형을 100개를 그린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함수 오버로딩이 왜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스타크래프트. 이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저랑 같이 해볼 텐데요. 상당히 좋은 예제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예제는 한번 볼까요? 이게 스타크래프트는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뭔지인지.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예제는 종족이 세 가지 종족이에요. 세 가지 종족. 얘는 저거라고 불리고 외계인. 얘는 이제 외계인. 얘는 뭐 진화된 어떠한 종족이고, 얘는 외계인. 얘는 테라는 사람. 그래서 외계인, 프로토스, 그 다음에 저그, 진화된 동물. 그 다음에 얘는 테란. 이런 식으로 그 이게 세 가지의 종족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삼각형을 좋아해요. 항상 우리는 그 삼각형이 보면 다리를 놓을 때도 구조가 가장 안전적인 게 삼각형이잖아요. 예, 다리를 놓을 때도 삼각형으로 만들고, 모든 것이 삼각형이라는 기하학적인 어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예요. 근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종족을 만든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세 가지 종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속도가 제일 빨라요. 예. 희한하게. 예. 그래서 이런 어떠한 만들고 어 이번에 저희 중학생 애랑 고등학교 애랑 엄마랑 아빠랑 해서 PC방을 갔는데 2대 2로 했는데 제가 막내랑 먹고 그다음에 큰애랑 이제 엄마랑 먹고 이제 8시간을 게임을 했는데 0 거의 0대 10으로 다 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좀 그런 예인데 여러분들도 부모랑 같이 이게 아빠나 엄마가 아마 게임을 좋아했던 시대 같아요. 그때 스타크래프트 한번 게임방을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밸런스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밸런스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그 같은 경우는 침으로 공격을 하고 테라는 총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는 뭐 질럿이 찌르기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예제가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어떠한 공격이 다양성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객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어떤 스타크래프트 예제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하고 이제 따라서 해볼 텐데, 어, 자, 여기에다가요, 챕터 4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나서, 어, 애드를 하게 되면은, 애드라고 하는 게 있죠? 추가. 그죠? 네, 추가가 있어요. 그 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뉴 필터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렇게 해갖고 뉴 필터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라고 만듭시다.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애드를 해서 뉴 아이템이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 거를 유닛.헤더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을게요. 존재한대요. 잠깐만요. 이걸 지우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프로그램 세이브 월스가 있나요? 내 PC에 C++에 프로젝트에 숫자사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요거랑 이걸 일단은 제가 지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딜리트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애들을 하고 뉴 아이템 한 다음에 유닛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유닛.헤더 파일. 자, 그러면 유닛이랑 헤더 파일 만졌는데 지금 소스 파일에서 챕터 6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했는데 메인 함수가 두 개가 겹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메인 함수 메인 6으로 해서 좀 이름을 바꿀게요. 예, 메인 6으로 해서 얘가 이제 실행되지 않게끔 한번 바꿔봅시다. 메인 6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고유의 이제 어떤 메인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유닛 헤더 파일로 왔습니다. 유닛 헤더 파일로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건 지시문 if and define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유닛 그다음 언더바 the file 요런 거 써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define 그 다음에 언더바 unit 그 다음에 언더바 header file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만 우선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아셨죠? 네? 예. 자, 클래스 유닛을 만들게요. 클래스 유닛. 어? 클래스 유닛을 만들 거예요. 예, 이 클래스 유닛. 이 이름을 유닛이라고 지어요. 보통 이제 종족들을 유닛이라고 부르죠. 예. 이 부모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접근 지정자를 프로텍티드라고 지정을 합시다.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접근자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있었는데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그 접근 지정자를 쓸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자식에 있는 애들한테만 공유가 돼요. 자식에 있는 애들한테만. 자기 자신과 자식에 있는 애들. 그래서 인티저 HP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또 함수를 씁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생성자하고 소멸자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항상 보면 우리는 생성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 소멸자. 혹시 생성자랑 소멸자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void attack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공격합니다. 그리고 defense라는 건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게요. 알겠죠? 방어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뭐냐면 뭔가 그 include를 해줘야 되겠죠? include. 그 다음에 IO stream. 그 다음에 using name space std. 이제 뭐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됐어요. 유닛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어렵지 않잖아. 그죠? 뭐 어려워. 뭐가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구현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겠죠? 예, 구현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를 이제 만든 거고, 유닛에 대한 그 구현 파일을 만들게요. 예,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 그 필터의 스타크래프트 필드에서 예,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파일 해주고, unit.cpp. 이렇게 만들십니다. add를 해서 이제 그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cpp 파일에서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줘야 돼요. 인클루드 유닛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될 게 여기 초록색으로 띠띠띠띠 세 개가 지금 초록색으로 구현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얘를 이렇게 마우스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합시다. 이 세 가지 함수를 다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죠? 예.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unit.cpp에다가 만들면 돼요. 컨트롤 V 이렇게 해줍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놔둔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딩을 수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함수들은 전부 다 유닛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게 다른 코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유닛이라는 걸 땡땡 해주고 뒤에 세미콜론 지워주시고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주시고 얘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세미콜론 지워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돼요. 예, 일단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에러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어택이라는 애가 중요해요. 어택이라는 애가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뭘 해주느냐 어택이라는 게 잘 봐요. 자, 여기서 자,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저그가 공격합니다가 맞습니까? 여기다 공격합니다가 맞습니까? 두 가지를 여기다 쓰고 싶어.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아직 저그 객체는 만들지 않았죠. 근데 저그가 공격합니다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제가 써볼게요. 네, 이렇게
NDL.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저그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새 종족이 아니에요. 새 종족은 테란, 프로토스, 그 다음에 적은데 얘는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종족이 아니야, 얘는. 단지 종족보다는 뭐 대표할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뭐 그런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그가 공격합니다는 맞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공격합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오케이? 네? 맞죠? 예? 여기까지 코딩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코딩이 어려우면 여기에 노션에 스타크래프트 예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교수님이 좀 비슷한 코드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어려우니까 뭐 요렇게 좀 컨트롤 C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양심껏 내가 도저히 그 타이핑을 못 쫓아가겠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코드가 하나 빠져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HP를 1로 세팅하는 거를 생성자에다가 써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HP라는 걸 이렇게 써줬잖아요. 이걸 초기화해주는 코드를 이 생성자에다가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this가 가리키고 있는 제 HP라는 곳에다가 그냥 1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예. 이 값을 쓰지 않으면 뭐 이상한 그 숫자가 들어가겠죠, 또. 예, 그래서 초기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을 멤버 변수 초기화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자, 유닛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그 클래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원래는 파일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저그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교수님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 그냥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네.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만들 건데요. 자, 클래스, 네, 클래스, 저그라는 애를 만든 거예요. 네, 저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진화된 동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화된 동물. 자, 퍼블릭. 그 다음에 저그라고 하는 생성자. 소멸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그. 그 다음에 void attack.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디로부터 상성을 받냐면 퍼블릭 유닛으로부터 상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 프로텍트에 있는 뭐 인티저 HP라는 걸 원래 썼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로부터 상속을 받으니까 얘는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 걸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HP를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어택은 같은 게 아니죠? 예? 이 어택이랑 이 어택은 같은 게 이름은 같지만 아까 전에 생각을 하면은 아버지 포인트로 생성한 유닛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어떠한 함수만 호출할 수 있어요?
어? 위에 있는 이 어택만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식으로 만들어진 저그 타입의 객체는 이 어택과 이 어택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 얘기 지금까지 한 거잖아. 자, 저그 클래스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다 만들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아, 틀려. 이거 구현해줘야지. 예, 구현해줘야지. 이 구현 파일 여기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해줍니다. 이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 나서 아까 유닛.cpp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쭉 주석 그렇게 해주고 여기 밑에다가 저그 구현을 합시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뭐 이렇게 주석으로 뭐 여기는 유닛에 대한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구현이라고 하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저그 클래스라고 좀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도 좀 헷갈리지는 않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될 게 마찬가지로 저그도 여기다가 적어도 이제 저그 클래스 안에 있는 저그 이러한 어떠한 그 뒤에 세미콜론 지어주고 중괄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저그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소멸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괄호 어택도 마찬가지로 저그에 있는 어택 함수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양새를 일단 갖춰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그는 이제 뭐냐면 저그가 생성할 때는 디스점 저그는 좀 체력이 좀 세야 돼요. 예, 그래서 한 150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예, 150. HP를 150 정도로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건 레벨 디자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진짜 저그는 이 HP를 150 정도로 생성을 할 때 초기 값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자, 어택이라는 부분에서 여기다가 이제 보면 cout 이거 뭘 써줘야 될까요? 여기다 이제 예? 뭘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 여기다. 뭘 써야 될지. 뭘 써줘야 돼요? 저그가 저그가 공격합니다를 써줘야 되겠죠? 맞죠? 이제 저그가 이건 저그 클래스니까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맞잖아. 어? 그죠? 저그는 침으로 공격해요. 예. 침이 맞나? 히드라라고 그래야 돼. 히드라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이게 맞는데 어쨌든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맞죠? 그러면 위에 있는 공격합니다가 중요해? 아니면 밑에 있는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가 중요할까요? 네?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 게 중요해요? 공격합니다가 한 번씩 이게 호출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게 호출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어떤 함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뭘 공격해? 그냥 형식적인 거지. 근데 얘는 디테일하게 아주, 그러니까 얘가 진짜 게임상에서의 어떤 뭔가 목적성과 어떤 그 역할이 있는 거지. 얘가 뭐 아무 적어도 아니고 사실 얘보다는
얘가 호출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항상 중요한 건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돼요.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돼요. 아까의 show, 뭐, show color, 뭐, 이런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됐었죠. 그죠? 네. 그래서 다운캐스팅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뭔지는 모르지만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코딩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음. 이왕이면 여기다가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HP를 디스를 가리키고 있는 HP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이렇게 좀 그러면서 저그가 침을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모양새를 좀 만들면 HP도 그 앞에다 찍어버리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컨트롤 F4키를 눌러서 에러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으이? 에러가 났네요? 어디에 에러가 났지? 자, 메인 함수가 없죠? 메인 함수가 없어서 그래요. 메인 함수가 없다는 여기가 그 invoke 메인 함수를 할 수가 없다는 메인 함수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만듭시다. 알겠죠? 메인 함수가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예제에다가 오른쪽 버튼 add new item 해서 뭐 크래프트 메인 이렇게 CPP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듭시다. 이제 메인 함수를 하고 나서 맨 위에는 우리가 인클루드를 해줘야 돼요. 뭐 어떤 거 인클루드 해주면 좋을까요? 유닛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인클루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티저 메인 함수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티저로 하니까 리턴 0을 이렇게 해서 리턴문을 써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유닛, 유닛 U라고 할까요? 그냥 U? 유닛 U. 그러면 U 점 하게 되면은 어택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그 어택이라는 걸 함수로 호출하면 여기서 컨트롤 F4키 눌러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안 되죠? 예,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부모가 부모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죠? 아, 맞아요? 예. 그럼 적을 합시다. 적을. 자, 적을 합시다. 적을. 저그의 Z, 그다음에 Z.점 어택이라는 걸 합수를 합시다. 자, 컨트롤 F. 처음에는 부모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저그가 나왔네요. 그죠? 맞죠? 그래 안 그래? 맞지? 맞죠? 네. 이거는 똑같은 함수지만 위에 거는 부모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된 거고 함수가 호출이 된 거고 이건 자식 함수가 호출이 된 거. 호출이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그 다음에 U array, 네? U array 뭐 두 개로 만듭시다. 별 이렇게 알겠죠? 네? 근데 얘를 요렇게 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요 array의 0번째 방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new 적으라는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u array 알겠죠? u array 1번째 방에다가 new 저거 이렇게 또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음. 이 저그 객체가 몇 개가 생성이 된 거야?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두 개. 어? 응. 그냥 그래?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립시다. 포문. 포문을 돌리는데 인티저 i는 0부터 i가 2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출력을 시킬 텐데, 자, u array의 i번째에 있는 방을 어택이라는 걸 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해. 여기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궁금해. 여기가 어떤 결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가 사실은 업캐스팅이 된 거거든요. 여기가 업캐스팅이 된 거야. 사실은 여기가 유니트 타입의 부모 타입으로 포인터를 만들고, 포인터 배열을 만든 거죠. 그리고 각각에다가 객체를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자식으로. 물론 동적 생산이긴 하지만 자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받은 거야. 그랬을 때 이 부모 타입의 어택은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부모 타입이고 자식 타입이야. 그러면 아니지 부모 타입이고 어택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 그럼 부모 타입의 포인터는 어디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아니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침해할 수가 없어. 부모는 육신주의가 아니야. 자식이 욕심쟁이지. 부모는 자기 거밖에 안 가져. 그러니까 얘는 뭐가 출력이 돼야 돼? 저그가 공격합니다가 출력이 돼야 돼? 공격합니다가 출력이 돼야 돼? 어? 한번 돌려보시죠. 네, 공격합니다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공격합니다. 네, 요거를 한번 또, 요거는 주석 처리 한번 하고 합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공격합니다가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공격합니다가. 네, 공격합니다가 출력이 돼요. 이게 맞아, 틀려, 이게.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모에 있는 부모에 있는 함수가 중요해? 자식에 있는 함수가 중요해? 자신. 그치, 자식에 있는 함수가 중요하단 말이야. 부모는 중요하지가 않아. 자식에 있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돼. 그러면 뭘 해줘야 돼? 여기서 뭘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아까 배운 거로는 업캐스팅이 일어나면 자식 함수를 호출하려면 뭘 해줘야 돼? 배웠잖아. 그렇지,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된다 말. 다운캐스팅. 자, 다운캐스팅을 한번 해봅시다. 다운캐스팅. 여기서 다운캐스팅은 뭐냐면
이 얘 자체가 부모 타입이니까 자식의 타입으로 이제 타입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저그 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저그가 요게 다운캐스팅. 다운캐스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 여기는 이제 업캐스팅이 된 거예요, 여기는. 업캐스팅과 다운캐스팅은 그러니까 타입이 변환되는 거예요. 타입이 변환. 캐스팅이라는 건 변환한다는 얘기거든요. 타입을 변환시킨다는 얘기인데, 얘는 업캐스팅을 한 거고, 얘도 업캐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 돌면서 다운캐스팅 한 번에서 찍고, 다운캐스팅 한 번에서 찍고, 두 번의 다운캐스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저그 타입으로 강제로 내려라. 아까 배웠던 걸 그대로 저그에다 적용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 여기까지 문제가. 문제는 테란 때문에 문제가 생겨. 문제는 테란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게 뭐냐면 사실은 종족이 하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종족이 상관이 없는데 종족이 여러 개 있을 때 저그가 동그라미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스가 세모다. 테라는 네모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저그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좀 하고요. 주석으로 좀 하고 요렇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들면 자, 저거에 뭐 예를 들어서 Z 어레이 하고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든 다음에 Z 어레이에다가 0번째 방에다가 new 저거 그 다음에 Z 어레이 첫 번째 방에다가 new 저거 그러니까 업캐스팅을 이렇게 부모 타입으로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닛으로 안 하고 자기 자신의 타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는 업캐스팅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컨트롤 C 이렇게 하고 얘를 Z 어레이 Z 어레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냥 뭐냐면 그냥 침으로 공격한다 찍혀요. 그냥 이렇게 저그가 침을 공격합니다는 게 자연스럽게 찍힙니다. 얘 어캐스팅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자식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테란일 경우, 테란이 들어갈 경우. 즉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가 U 어레이 세 번째 방에다가 new 테란 이렇게 했을 경우가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가 문제예요. 즉 저그 배열만 저그 배열만 들어가 있는 저그 배열만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그 배열만 들어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배열을 만들고 이런 배열을 만들고 여기는 저그 여기는 테란 여기는 프로토스 여기는 저그 여기는 저그 여기는 프로토스 이런 식으로 짬뽕이 들어갔을 경우가 문제야. 짬뽕이 들어갔을 경우가.
그럴 때는 이 하나의 배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연속적인 메모리에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타입. 이건 저그 타입이야. 얘는 프로토스 타입이고 얘는 인티저야. 여기 플로트고. 여러분들 플로트랑 인티저 한꺼번에 들어간 배열 만들 수 있어요? 여태까지 못 봤잖아. 인티저 배열이면 인티저 배열, 플로트 배열이면 플로트 배열. 이것만 했지 인티 플로트 배열이라고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다고. 근데 얘를 하나 대빵을 만들어 놓으면 유닛이라는 대빵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형제들이 누구 성을 따라가? 아빠 성을 따라가죠. 그런 것처럼 타입이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를 배열을 누구 배열로 만드냐면 음, 아빠 배열로 만들어. 그래야지만 자식들을 다 통째로 그 타입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개념. 그래서 업캐스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페이스, 베이스 클래스, 일반 클래스, 업스트랙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클래스. 상속이 이 3티어 쪽으로 간다는 것도 다 이게 할아버지 타입으로 바뀌고 아버지 타입으로 바뀌고 자식 타입.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업캐스팅을 배우냐면은 아니 저그랑 테란이랑 같은 동편이야. 동지를 맺었어. 그러면 내가 드래그로 쫙 긁었을 때 프로토스도 있을 것이고 저그도 있을 거고 얘 한꺼번에 랠리 포인트를 딱 찍으면 얘가 동시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래. 그러면 테란도 쭈루루루 가야 되고 저그도 쭈루루 가야 돼. 내 랠리 포인트. 그러면 저그 타입과 테란이라는 걸 어떤가 한 개의 배열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 배열에 예, 집어넣고 포문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갭 포지션 딱 함수를 호출해갖고 그 위치에 탁 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저그랑 테란을 포함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열을 뭐로 만들느냐? 바로 아버지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걸 포문을 갖다가 한 번에 돌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두 개의 포문이 필요하겠죠. 저그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 테란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템플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속에서의 페어넌트 클래스는 템플릿이라고 그래요. 템플릿. 템플릿.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 클래스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속을 시킨다는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바로 템플릿,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 가상함수 오버라이딩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지만 모든 게임 엔진들이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딩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템플릿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객체 지향은 상속부터 시켜라라는 얘기. 상속. 이게 테란. 알겠어요? 음, 자, 테란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테란이라는 클래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오케이? 예? 테란이라는 클래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유닛에 한번 들어봅시다. 유닛에 들어와서 자, 유닛에 들어와서 테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저그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합시다. 컨트롤 C 그 밑에다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테란. 그 다음에 여기도 테란. 생성자도 테란으로 바꿔야 되겠죠? 소멸자도 테란. 어택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CPP 파일로 넘어갑시다. CPP 파일로 넘어가면 여기 저그 클래스를 그대로 복사합시다. 뭐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번에는 저그 클래스가 아니라 테란 클래스라고 바꿉시다. 테란 클래스. 그리고 이 저그가 아니라 이번엔 테란이 되겠죠? 테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테란은 좀 약해요. 100으로 초기 값을 HP로 씁시다. 그리고 이 소멸자도 테란, 그 다음에 여기도 테란. 이름만 바꾸면 돼요. 어? 어디 잘못 썼네? 그 다음에 여기도 테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가 맞아요? 그렇지. 테란이 총으로 공격합니다가 맞겠죠? 예, 테란이 총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맞겠지.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그 클래스와 테란 클래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넓혀가는 거야. 유닛은 아무것도 아니야. 유닛은 템플릿만 제공해. 그냥 공격합니다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택이라는 걸 똑같은 함수를 계속 쓰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서. 그래서 한 가지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버레딩 할 때 했어요. 자, 그렇다면 테란이 총으로 공격합니다. 이것만 바꾼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메인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에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UArray, 그 다음에 네 번째는 new 테란. 이렇게 해서 요거를 4개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돌리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제대로 된 결과 안 나요.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요.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F4키 눌러봅시다.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납니다. 그죠? 예? 이게 1, 2, 3이 돼야 되겠네요. 1, 2, 3. 4개의 배열이니까 이렇게 첨자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0, 1, 2, 3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어, 봅시다. 이게 지금 4개가 출력이 됐어요? 아니면 2개만 출력이 됐나요? 그렇죠? 우리는 테란도 출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포문이 지금 2번밖에 안 들어갔군요. 4번, 이걸 4개로 해야 되겠죠? 포문을 4로, 이게 4보다 적을 때까지 4번 반복해야 되겠죠? 컨트롤 F4키 눌러봅시다. 그러면, 어라, 이상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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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그게 아니죠? 그죠? 원하는 아니죠? 이걸 챗GPT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 코드를 넣어가지고 옳게 고쳐줘라고 하게 되면 옳게 고쳐주는 코드를 알려줘요. 예, 그러면서 제일 먼저 위에 나오는 그 챗GPT가 뭐라고 하냐면 치명적인 오류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 가상함수를 사용하세요. 이런 게 나와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예, 이걸 원활하게 돌리려면 우리가 노션에 있는 코드를 좀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if 요 코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C, 여기 있는 컨트롤 C 해주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 P 베이스가 아니죠. 여기가 P 어레이가 되겠죠. U 어레이. 자, 요렇게 코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처럼 U 어레이. 자, 그렇게 되면은 요 포문을 요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코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그가 침으로 공격합니다. 테란이 총으로 공격합니다. 단 우리는 하나의 배열을 사용했고 정상적으로 저그와 그 다음에 테란이 공격하는 것을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요게 이제 뭐냐면 자, 위에 거는 강제적으로 만든 코드예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고 어떻게든지 출력을 해가지고 위에 0부터 i가 위에 거는 저그 객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는 테란 객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테란 객체로 다운 캐스팅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다운 캐스팅은 뭐냐면 그 자식의 타입에 맞게끔 타입 변환을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까다롭고 업캐스팅을 하고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자식이 있는 함수를 알아서 호출해주면 안 될까? 타입 변환하지 말고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죠.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죠. 업캐스팅은 왜 필요하냐? 모든 종족들을 다 넣어야 되니까. 아, 폴리곤이라는 템플릿을 만들어줘야지만 레탱글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고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고 서클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있는 드로우라는 함수를 한 방에 포문으로 다 호출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죠? 그 다음에 1층부터 100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클래스 1층 1, 클래스 2, 클래스 3, 다 1층도 1층, 2층, 3층 다 타입이 틀리죠? 1층에도 턴오프 뭐 이런 형광등 꺼야 되는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1층에 있는 타입으로 바꿔준 다음에 거기 있는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2층일 때는 또 그 한 방에 1층부터 100층까지 불을 끌려면은 뭔가 그 상위에 있는 빌딩이라는 어떤 상위 템플릿이 필요하겠죠. 모든 상황이 그래. 모든 객체들이. 한 방에 객체라는 걸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객체 배열, 총알도 마찬가지예요. 총알. 한 개만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객체들을 조합해서 하나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개변수에도 내가 유닛이라고 하는 이런 템플릿으로 만약에 유닛이라는 어떤 매개변수를 이렇게 함수를 썼고 배틀. 그러면 배틀을 하게 되면은 유닛, 유닛, 뭐 A, 유닛 B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두 가지의 그러면 여기에 저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테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프로토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에 저그가 이렇게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저그 테란 그 다음에 저그 프로토스 테란 저그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그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멍청한 짓이 그러니까 매개변수에다 이렇게 아버지 타입을 딱 그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떠한 저그가 어떠한 내가 뭐 종족이 가더라도 그거에 맞게끔 싸움을 붙일 수 있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전달할 때도 이런 템플릿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모든 배열에다가 객체를 모두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돌릴 때 필요하고 그래서 상속이 필요한 거예요. 상속이 어떤 HP를 갖다 다운로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한꺼번에 뭔가 객체를 휙 돌려줘야 돼요. 확. 게임 오브젝트라는 걸 갖다가 만들고 거기에 예, 하우스, 트리,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여러 가지 씬에는 1초에 하는 순간에 50개의 프레임이 쭉 돌아가 줘야 되는데 렌더링 함수를 다 불러줘야 돼요. 객체들마다. 이 객체들마다 렌더링 함수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렌더링 함수를 다 호출하면 어때요? 포문을 돌려가지고 1초 동안에 렌더링 함수를 다 불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예, 상속을 할 수가 없어. 게임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속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업캐스팅은 왜 필요하다? 업캐스팅은 왜 필요해? 한마디로 업캐스팅은 왜 필요하다? 예, 여러 가지 타입의 객체를 부모 타입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왜? 배열은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타입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업캐스팅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캐스팅은 왜 필요해? 자식에 있는 함수가 중요하다니까. 자식에 있는 함수가. 그림을 그립니다가 중요합니까? 원을 얼마만큼 그립니다가 중요합니다. 자식에 있는 함수가 중요하다고, 자식에. 그러니까 다운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템플릿으로 착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배열로 만들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역할을 할 때는 자식으로 다운 캐스팅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되고. 그런데 업캐스트가 다운캐스트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다운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입이 다 틀린 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겠죠. 이거는 저그 타입이냐, 이건 테란 타입이냐, 이건 프로토스 타입이냐. 왜? 타입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타입 체킹하지 말고 무조건 어택 함수로만 호출하게끔 자식에 있는 함수로만 자동으로 호출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준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버추얼 함수랑 오버라이드 함수, 버추얼 함수. 그래서 그게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유닛 H에서 거쳐람 들어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냥 저거 두 개를 하나로 이거야. 그렇죠. 이런 코드가 필요 없죠. 한 줄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다양성. 그렇죠. 그래서 한 줄, 버추얼 함수랑 오버라이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객체 설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객체 설계를 잘 하면은 어떠한 클래스를 가지고든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오늘 중요한 내용 했죠? 집에 가서 내가 콕 집은 학생들은 이거를 듣고 어떻게 된다? 빨리 아니 그 모든 학생이 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모든 학생이 풀어가지고 그 카톡으로 알려줘요. 저한테 이미지 한 장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네. 공부해야 돼. 오늘 한 거 복습 안 하면 이제 평생 후회한다. 자바 배울 때도 그렇고 C샵 배울 때도 그렇고 평생 후회해. 맞아 틀려. 너 공부 안 했지 그때. 네. 자, 고생들 하셨고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오케이?